안녕하세요. 자유잇튜브입니다. 오늘은 GTX B 라인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GTX A, GTX B, GTX C 라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경기도권에서 서울 시내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도 이것을 지금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사실 수도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아니면 내가 사는 집 근처에 GTX를 여기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GTX 용인역 현재 분당선 구성역 주변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GTX 때문에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역이 생기는 곳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호재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GTX, ABC 모두 다 통과가 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착공을 진행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TX는 이제 현 정부의 핵심적인 광역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기 신도시 발표 관련해서 항상 지금 GTX가 나오고 있는데요. GTX-A에서는 고양 창릉, GTX-A가 관통하고 있고요. GTX-B는 남양주 왕숙, 자, 이것도 역을 신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역시 SBRT를 이용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GTX-B 라인에 연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GTX-C 과천역도 조속히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고양 창릉의 경우에 대곡역에 지금 GTX가 나오는데요. GTX를 이용해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보면은 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두 군데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요. 자, SBRT 도시를 관통하는 SBRT를 이용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GTX B를 개통 시 환승센터를 신설해서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확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남양주 왕숙지구인데요. 자, GTX B역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GTX B를 연결하겠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다산 신도시가 있고 왼쪽에는 별내 신도시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에도 지금 지하철 8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자, 이렇게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천의 경우에는 GTX C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GTX-C의 경우에는 지금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 들어가야겠죠. 아마 GTX-C 같은 경우는 2020년 총선 전에 당연히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 GTX는 지금 현 정부의 핵심 광역교통수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핵심 광역교통수단이 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GTX를 바라는 이유, GTX역 주변에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서울 도심 중심 업무지구 바로 CBD, GBD, YBD에 3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송도에서 GTX-B를 타면은 서울역까지 20분이면 도착을 한답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면은 1시간 넘게 걸리죠. 자, 그게 바로 20분 만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안정화 대책의 핵심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서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GTX를 6방향으로 연결을 하면서 이 주변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 신도시 주민, 지금 주민들이 살짝 불만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GTX를 깔아주겠다, 이게 바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TX-A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착공을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GTX-C는 총선 전에 착공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GTX-C는 올해 하반기 약 9월쯤에 예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9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통과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통과된다고 봐야 되냐? 자, GTX B 라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 끝은 송도에서 출발하고요. 자, 오른쪽 끝은 마석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의도를 지나고요. 용산을 지나고 서울역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광화문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GTX B 라인은 강남을 제외한 핵심 업무지구를 이렇게 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천의 많은 인구를 흡수할 수 있고요. 동쪽에서는 구리와 남양주 지역의 많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X-B를 가지고 이쪽과 이쪽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아까 전에는 이제 3기 신도시에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2030 서울생활권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GTX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냐? 바로 용산역 개발과 관련되어 있죠. 자, 용산역은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요. 복합 환승센터로 만든다는 거죠. GTX B 노선을 연결을 해서 핵심적인 교통 허브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송도 방면으로는 여의도까지 바로 한 정거장에 연결이 되고 위쪽으로는 서울역으로 또 바로 연결이 되는 핵심적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용산역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도 있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지하철 4호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하철들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산은 교통 허브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 핵심 교통은 바로 이제 GTX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의 이 정비창 부지, 지상철도 부지를 개발을 하면서 또 아파트,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X 건설을 겸해서 이 용산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예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B는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2019년 4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예타 통과 기준을 완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GTX-B 같은 경우에는 예타 통과를 못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예타 기준을 어떻게 완화시키겠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는 내실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GTX-B를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9일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3기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되면서 그 국토부에서는 예타를 건너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자, 고양선과 3호선 연장 이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GTX-B는 뭐 차별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GTX-B는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 2기 신도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2기 신도시는 지금 10년째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지하철도 지금 예정만 했지 제대로 공사도 안 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먼저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거는 2기 신도시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바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다시 번복을 할 수 없으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협의된 바 없다라면서 이제 사람들의 논란을 잠재우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 액션은 쇼라고 봐야겠죠. 뭐 협의가 된 바 없다고 해도 결국에는 지금 기재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다 한숫밤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조율이 있을 거고요. 뭐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예타 기준을 완화시킨 걸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은 당연히 통과되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기재부에서는 협의된 바 없다고 제동을 거는 거 별로 의미 없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자, 기존 GTX-B 라인에서 왕숙 신도시, 그 다음에 계양, 대장 신도시가 추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통과의 명분이 충분하다. 자, 그리고 현 정권은 3기 신도시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분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서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되는데 그 바로 선결 과제가 교통망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2기 신도시 사람들은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의 지금 실패 사례를 모범 삼아서라도 사전에 교통망을 구축해 놓고 도시 건설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전에 이렇게 교통망을 구축하면서 1기와 2기 신도시에도 떡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최근에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중이죠. 자, 5월 9일 뉴스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자, 5월 9일자 뉴스를 잠시 보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민주당이 36.4, 한국당이 34.8%로 지지율이 지금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오차범위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이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석을 과반 이상을 못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박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부터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서민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더 망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당연히 누굴 지지할 수밖에 없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GTX를 조속히 추진을 해서 지금 교통 인프라를 갖춰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집값을 조금 띄워주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총선 승리, 정권 유지를 위해서 GTX를 우려먹을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하죠. 지금 이거는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려먹었고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추진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우려먹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가 될 것이고 GTX A와 C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것이다. 급하게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시선을 이제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뭔가 다른 떡밥을 던져야 됩니다. 바로 GTX B를 통해서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신도시나 주변으로 가도 서울까지 출퇴근 30분 내로 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미사일 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지지율 하락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개발 계획을 던지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호재를 던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자, 1기 일산 주민들, 그 다음에 2기 파주 운정이나 양주 옥정, 김포 같은 데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GTX 해당 지역, 일산, 파주 운정, 그 다음에 의정부 양주 옥정이나 회천 같은 곳에서 지금 GTX의 효과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착공과 빠른 개통을 약속해주는 떡밥을 던져줘야지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좀 무마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GTX B 통과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진 국토부 지금 일을 더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쇼를 하고 있고 집값은 오히려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규제 정책을 펼치고 뭐 집값 안정화를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집값은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높으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높으신 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몇 개 남지 않은 카드 중에 하나인 바로 GTX B 예타 통과를 시키면서 이 GTX ABC를 이제 착공하고 최대한 빨리 개통을 시켜주는 쪽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가져가야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는 상당히 조급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연 GTX 건설이 어떤 일정으로 추진이 될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GTX B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